목 통증 앓으시는 분들 디스크라든지 협착증이라든지 근육이 뭉쳤다든지 아니면은 디스크 내장증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거북목 때문에 목이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어떤 목 치료를 받고 계십니까?" 하고 이제 댓글을 달아주세요 하면은 엄청나게 다양한 댓글들이 달릴 겁니다. "나는 약만 먹고 있어요. 나는 물리치료 받고 있어요. 나는 교정기를 하고 있답니다. 주사를 맞아요. 신경성형술을 해 봤어요. 아니면 디스크 성형술을 해 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나는 감압 수술을 했어요. 나는 목에다가 핀을 박아 가지고 목을 돌리기가 어려워요." 하시는 분도 있고 요즘에는 또 "인공 디스크를 삽입했어요."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다양한 치료가 있는 이유는 이렇게 다양한 목적의 치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고 사실은 이 다양한 치료 중에 목을 완치시킬 수 있는 단 하나의 최고의 치료가 만약에 있었다면은 그것들 이외에 다른 치료는 다 사라졌겠지요. 그렇다는 말은 그만큼 목 통증은 완치가 힘들다. 이런 얘기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일단은 목 통증의 원인에 대해서 제가 그림을 그려 왔어요. 그래서 아주 직관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밑에 이렇게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있습니다. 약물이라든지 주사라든지 신경 성형술이라든지 디스크 성형술이라든지 고주파 열 치료 그리고 근육 주사, 수술, 물리치료 그리고 병원에서 받는 이런 치료들뿐만이 아니고 본인이 직접 하는 운동 습관 개선, 생활 습관 개선도 반드시 같이 해 주셔야지 목 통증에 대한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 설명드리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전에 항상 들어오시는 설윤 엠믹스 님께서 인사 주셨습니다. 항상 들어와 주셔서 그리고 댓글 남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목 통증 치료의 핵심 만성 퇴행성 질환 환자분들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기 전에 또 항상 들어와 주시는 오용도 님께서도 이제 저하고 엄창원 PD님과 김준원 감독님께 또 인사를 드렸습니다. 항상 이렇게 챙겨 주시고 인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들어가 볼까요? 자, 목 통증의 원인은 무엇이냐? 자, 이게 정상 구조예요, 정상 구조. 이렇게 뼈가 있고 목 디스크가 있고 그다음에 뒤쪽으로 척추신경이 쭉 지나가고 있고요. 뒤쪽에서도 이제 신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뼈하고 인대 구조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게 정상 목 척추뼈와 신경 구조인데요. 여기서 이제 목 디스크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협착증으로 뼈가 좁아진다든지 관절염이 생긴다든지 척수가 고장이 난다든지 디스크가 또 통증을 느낀다든지 근육이 뭉친다든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목 통증이 생길 수 있다 하는 점을 제가 목 통증의 원인이라는 방송에서 49분 동안 떠들어 놨으니까 이 방송도 많이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접 그려온 그림을 한번 보면서 설명해 드릴까요? 자, 디스크가 이렇게 튀어나오면은 뒤쪽에 있는 신경을 누르면은 당연히 아프겠지요. 그리고 협착증 등으로 뼈가 이렇게 튀어나오거나 해서 이제 신경을 누르면은 또 당연히 아프겠지요. 그리고 인대가 점점 굵어져 가지고 굳은 살처럼 되다가 나중에는 뼈처럼 변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인대가 또 신경을 누르면은 이렇게 또 아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경을 누르냐에 따라서 뒷목이 아파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 팔이 저려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걸음걸이에 이상이 생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대나 뼈나 디스크가 튀어나오면서 신경을 누르게 되고 눌린 부분이 일단은 통증이 생기고 그 시간이 길어지면은 요렇게 염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염증이 발생한 채로 또 시간이 지나면은 신경이 부어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신경이 부어오르고 염증이 생기는 이곳이 또 시간이 지나면은 엉겨붙게 돼요. 엉겨붙으면은 또 통증이 더 심해지거든요. 그 상태로 또 시간이 지나면은 신경이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신경병증성 통증이라고 제가 따로 방송을 따로 빼서 또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시간이 지나가면은 신경이 완전히 고장이 나서 되돌이킬 수 없는 상태, 즉 힘까지 떨어져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아니면은 젓가락질도 제대로 못하는 상태로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떨어지면은 되돌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 아주 무서운 점,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상태가 안 좋아진 신경을 어떻게 치료를 해야지 우리 목 통증을 치료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퇴행성 목 통증 사실은 다들 그렇지요. 다들 병원에 들어서시면서 완치를 기대하시면서 오시지요. 하지만 정말 퇴행성 통증은 완치라는 게 정말로 힘들지요. 그러면은 목 통증의 디스크나 협착증이나 관절염 같은
퇴행성 질환을 완치시킬 수 있는지 각각의 치료법들을 대입해 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결론부터 내고 갈게요. 이렇게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있는데 완치를 시키는 단 한 가지의 치료법은 없다 하는 점 개괄식으로 결론을 내버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물을 또 다양하게 복용하시고 굉장히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자, 약을 복용하면은 일단은 진통제가 들어가니까 통증이 약간 감소하고요. 근이완제 드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근육이 다 이완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이완이 됩니다. 그리고 신경을 보호하는 약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신경도 어느 정도 보호가 되고요. 그리고 염증을 감소시키는 약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완치는 이런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원하지만은 요렇게 시작해서 약을 열심히 먹었더니 이 정도까지는 되돌릴 수 있다. 네. 이 정도까지는 되돌릴 수 있다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상과 현실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약을 먹어도 나는 통증이 남아 있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사실은 어느 정도 통증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약을 먹어도 이렇게 눌리는 것도 그대로이고 염증도 좀 줄었지만 그대로이고 엉겨붙은 거는 치료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약을 먹어도 저릿고 찌릿하고 불타는 느낌이 사라지지를 않아요. 어느 정도는 이제 신경을 보호해 주는 약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조절이 되지만 고장이 심하게 났다든지 아니면은 아픈 거를 아예 0점으로 줄이는 그런 것은 거의 좀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약물 단독으로는 목 통증의 퇴행성 질환을 완치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신경 주사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신경 주사도 많이 맞으시잖아요. 신경 차단술, 뼈 주사, 스테로이드 주사 뭐 이렇게 많이들 부르지요. 자, 이렇게 주사를 맞으면은 일단은 진통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통증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경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항염증제 주사가 또 들어가면은 염증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고 염증이 감소가 되면은 부어오른 신경이 좀 붓기가 괜찮아집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정도인데 사실은 이 정도까지가 주사의 이제 치료의 한계라는 거죠. 아까 먹는 약에 비해서는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아까 먹는 약에 비해서는 많이 치료가 많이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엉겨붙은 건 그대로 남아 있고 튀어나온 인대라든지 튀어나온 뼈라든지 튀어나온 디스크라든지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주사만으로 변경을 할 수는 없죠. 주사를 한다고 튀어나온 디스크가 들어간다든지 주사를 한다고 좁아진 뼈가 다시 넓어진다든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나는 주사를 맞아도 남는 증상이 있어요?" 라고 질문을 하시면은 사실은 "당연하다."라는 대답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주사를 맞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아파져요?" 라고 질문 주시는데 주사라는 게 이제 약발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약발이 다해지면은 다시 통증이 되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 이거 뼈 주사 아닌가요? 위험한 거 아닌가요?" 하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 하루에 한두 분씩 꼭 계십니다. 그만큼 이제 스테로이드 뼈 주사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이제 널리 퍼져 있고요. 예전에 10년, 15년 전에는 스테로이드를 정말 남용을 했기 때문에 이 부작용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경각심이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용감하게 스테로이드를 남용하는 의사 선생님이 과연 대한민국에 남아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회에서는 뭐 학회들마다 다르지만 대략 1년에 5번 이하로 스테로이드 주사하는 건 안전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께서 간격을 맞춰 가지고 되도록이면 1년에 5번 이하로 그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주사 단독으로는 목 통증, 퇴행성 질환을 완치시킬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다음 신경성형술로 넘어가 볼게요. 신경성형술이 뭐냐면은 자, 이렇게 부어 있는 신경 뒤로 경막의 공간으로 카테터가 들어가 가지고 청소를 해 주고 약을 뿌려 주고 하는 시술입니다. 예, 주사보다는 좀 더 깊고 수술보다는 좀 더 얕은 중간에 위치한 시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마취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통증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고주파를 뿌리거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신경 보호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항염증제 주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염증도 감소하게 되고요. 염증이 감소하게 되면 신경 붓기가 조금 괜찮아지지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신경 성형술의 카테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보라색 엉겨 붙어 있는 부위를 이제 박리를 해 줍니다. 청소를 해 준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이제 유착 박리가 가능하면은 이렇게 이제 유착이 되어 있던 부분이 좀 깨끗하게 청소가 되는 거지요. 하지만 여전히 완치는 안 되네요. 완치가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게 이 정도라면은 신경성형술을 열심히 했더니 요 정도까지는 되돌릴 수 있었다. 아까 약물이나 아니면은 신경차단술 주사에 비해서는 훨씬 많이 더 치료가 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대가 굵어져 있는 구조적인 문제, 뼈가 굵어져 있는 구조적인 문제,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는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점, 그런 한계가 신경성형술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성형술 단독으로는 목 통증을 완치시킬 수 없습니다. 자, 이 신경성형술은 제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시술 분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신경성형술을 1000건 이상 시행했고, 풍선신경성형술을 500건 이상 시행했고, 신경성형술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락즈 카테터, 나비 카테터, 풍선 카테터, 고주파, 그리고 내시경까지 현존하는 거의 대부분의 방법을 다 써가면서 신경성형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 개개인에 맞춰서 치료를 하는 점이 있다는 점 살짝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디스크를 성형하는 디스크 성형술이에요. 이 그림은 제가 잘못 넣었습니다. 실수로. 자, 디스크 성형술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디스크 안으로 카테터를 넣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고주파를 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디스크가 안쪽이 기화가 되면서 안쪽으로 쭉쭉쭉쭉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볼록 튀어나온 디스크를 안쪽으로 집어넣는다.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디스크가 다 들어간다고 해서 이 모든 구조가 다 완치가 되는 건 아니라는 점.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고주파 열 치료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고주파 열을 넣어가지고 우리 몸의 신경 중에 이제 운동을 담당하는 운동신경이 있고, 그 다음에 통증을 느끼는 이제 감각신경이 있는데, 운동신경을 죽여버리면은 이제 못 움직이니까 큰일이 나잖아요. 그래서 운동신경은 가만히 놔두고, 이제 감각신경, 그 중에서 이제, 이거는 이 감각은 없어도 크게 상관이 없다 하는 이제 잔 가지들만 이제 선택적으로 고주파를 쏴서 좀 찢어버리는 그런 시술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후관절염, 목에도 관절이 있고 그 관절도 많이 쓰면 관절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후관절염이 있을 때 주사를 해보고 그 후관절염 주사가 좀 효과가 있다고 하면은 그 주사는 좀 오래 가지 않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주사를 무작정 주구장창 계속 영원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고주파를 쏴서 감각신경을 조금 이제 찢어버리는 그런 이제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구조가 다시 뭐 변경이 된다든지 다시 젊어진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역시 완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는 점. 자, 그러면은 이제 통증 유발점 주사, 근육 주사 많이들 맞으시잖아요. 이제 뭉쳐진 근육 중에 이제 뭉쳐진 근육은 그 안에서 또 특별히 뭉쳐진 섬유들이 모여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의사 선생님께서 손으로 만져가지고 찾으셔가지고 주사를 해가지고 근육을 좀 풀어드리는 통증 유발점 주사라는 게 있다 하는 점.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는 이제 수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에 말씀드렸던 뭐 약물이라든지 주사라든지 신경성형술이라든지 디스크 성형술이라든지 통증 유발점 주사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여러 가지 방법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없다든지, 그리고 수술을 해야만 하는 위험한 증상이 생기면은 그때는 수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술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그림에서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신경이 눌려서 아픈 경우가 많다. 신경이 그러면 왜 눌렸냐면은 좁아져서 신경을 눌려서 아픈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수술은 감압 수술입니다. 눌려서 아프니까, 압력이 커져서 아프니까 그 압력을 감압해 주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뼈를 깎아내 버린다든지 아니면 튀어나온 디스크를 깎아내 버린다든지 이렇게 신경을 누르고 있는 부위를 깎아내 버려 가지고 감압 수술을 해서 통증을 줄이는 게 가장 기본적인 수술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감압 수술에도 소용이 없는 경우도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고정 수술로 들어가게 됩니다. 목 고정술은 목에다 핀을 박는 거는 목 앞쪽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목 뒤쪽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목 앞쪽으로 하는 전방 고정술 같은 경우에는 그 퇴행이 된 부분이 한두 마디 이하일 때 가능하고요. 퇴행이 된 부분이 서너 마디 이상 수술을 해야 될 때는 이제는 후방 고정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고정술을 하게 되면은 어떤 단점이 있냐면요. 이 부분이 이제 핀으로 박혀 있으니까 당연히 요 관절을 움직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 관절이 움직일 수 없는데 우리는 또 고개를 숙여야 되고 펴기도 해야 되고 고개를 돌리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핀이 박혀져 있는 부분은 움직이지 않는데 목을 움직여야 되니까 핀이 박혀져 있는 위쪽이 또 많이 움직이게 되고 핀이 박혀져 있는 아래쪽이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한 위쪽이 퇴행이 가속화가 되고 수술을 한 아래쪽이 퇴행이 가속화가 됩니다. 이것을 인접 분절 퇴행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 디스크 수술을 할 수도 있는데 인공 디스크 수술을 하면 좋은 점이 이렇게 딱 고정술처럼 딱 고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인공 디스크는 이제 관절처럼 만들어져 가지고 목을 움직일 수 있게 해 놓거든요. 그거는 장점이긴 하지만 "내가 인공 디스크 수술을 원합니다. 해 주세요."라고 해서 다 해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인공 디스크 삽입술은 할 수 있는 적응증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점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술 방법은 병변 부분을 열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현미경을 보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은 내시경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질문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목 수술 대체 언제 해야 되느냐? 목 수술 너무 무섭다. 나는 하고 싶지 않다. 나는 척수 수술하면은 오히려 더 나빠진다고 들었다. 나는 척수 수술 죽어도 안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답은 척수 수술은 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타이밍을 맞춰서 잘 해야 되는 게 수술이다라고 대답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제일 힘든 게 이거죠. 적절히 타이밍 맞춰서 제대로 하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고 수술을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수술을 반드시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은 내가 조절되지 않는 도저히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목과 팔 통증이 계속 지속이 되고 그 어떤 치료에도 반응이 없다. 이러면은 수술해야죠. 어쩌겠습니까? 그리고 신경이 마비가 점점 심해진다면 이때는 수술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요. 초기에 신경이 마비가 되면은 그것을 되돌리지 못할 수 있다. 그러니까 평생 신경마비 후유증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응급으로 빨리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팔이나 손에 힘이 떨어진다든지 빠르게 팔이나 손에 감각 이상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척수증으로 제대로 걷지 못하고 펭귄처럼 뒤뚱뒤뚱 걷는다든지 아니면 젓가락질 같은 섬세한 손동작이 힘들어진다든지 이러면은 반드시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수술을 하시는 척추 수술을 하시는 분들과 상담을 해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사라든지 신경성형술이라든지 약물이든지 물리치료라든지 이런 비수술적 치료를 했는데 최소 6주 이상을 했는데도 호전이 없다. 이러면 그때는 목 수술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물리치료예요. 물리치료는 냉찜질 방법이 있고 온열 치료 방법이 있고 견인 치료 방법이 있고 사실은 여러 가지 더 많습니다만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까지 병원에서 해 주시는 치료, 병원에서 해 주시는 여러 가지 치료들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그럼 이제 내가 직접 하는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목 통증 운동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말 많이들 물어보시고 정말 논란이 분분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원 치료만 받으면 안 됩니다. 병원 치료만 받아 가지고 거기에 의존해 가지고 완치를 바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요행을 바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나도 적극적으로 치료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적극적으로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운동이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이 목 쪽은 개념이 좀 되게 복잡해요. 이제 우리가 보통 근육이 뭉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근육을 풀잖아요. 그리고 근육이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근력 운동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 목 쪽은 되게 좀 달라요. 요렇게 보면은 4 등분을 해 가지고 가슴 앞부분, 가슴 뒷부분, 등 쪽, 그다음에 목도 앞부분, 목 뒤쪽 이렇게 보면은 어디는 근육이 너무 뭉쳐 있고 어디는 근육이 너무 약해요. 그러면은 근육이 약한 부분은 선택적으로 근력 운동을 해 줘야 되고 목 앞부분이나 등 뒤쪽이 그렇거든요. 그리고 근육이 너무 평소에 뭉쳐 있는 부분은 거기다가 대고 또 근력 운동을 하면은 오히려 더 뭉치게 되겠죠. 그래서 목이 평소에 뭐 근육이 많이 뭉쳐져 있는 목 뒤쪽, 승모근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가슴 앞부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스트레칭이 더 권고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를 더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고개를 숙이면은 뒤쪽 디스크가 터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승모근이 많이 뭉쳐져 있다고 했지요. 그럼 우리 승모근을 풀어 줘야 되는데 이 뒤쪽에 있는 근육을 풀어 주려면은 우리가 보통 어떤 자세를 합니까? 목을 앞쪽으로 이렇게 숙이고 당기거든요. 그럼 이렇게 당기고 있으면은 디스크에 압력이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목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지금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 운동 때문에 디스크가 뒤쪽으로 빵 터질 수가 있어요. 굉장히 복잡하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목 통증 운동이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다. 그래서 똑같은 운동에 대해서도 누구는 하라고 하고 누구는 하지 말라고 한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열흘 뒤에 목 통증을 위한 운동은 따로 있다 하는 부분 준비했으니까 많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PPT 다 만들어 놨거든요. 이번에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습니다. 네. 많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생활 습관 개선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운동만 또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성실한 민족이라 가지고 운동을 하면은 너무 본격적으로 또 너무너무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적당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적당히 하는 방법도 설명을 드릴 거고 어쨌든 간에 또 병원에서 하시는 치료에만 의존해서도 치료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운동만 열심히 한다고 치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원인은 무엇입니까? 대부분 내가 습관이 나빠서 그렇거든요. 내 목이 왜 아파졌습니까? 대부분 습관이 나빠서 그렇게 나빠진 거예요. 뭐 교통사고를 당한 분들 아니면은 산업재해라든지 그렇게 이제 순간적으로 다치신 분들을 제외하면 말이죠. 특히나 요즘에는 요 그림에도 나오지만 스마트폰 때문에 예전에는 목 디스크가 중년 이후에 오던 질환이었는데 요즘에는 10대 애들도 와요. 10대 20대 애들도 엄청 많이 옵니다. 그래서 목 디스크가 2009년 스마트폰 출시 이후에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잖아요. 여기 지금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스마트폰 하면은 '나는 정말 제대로 보고 있다. 나는 스마트폰을 무리하지 않게 좋은 자세로 항상 잘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과연 몇이나 되십니까? 그런 분들 거의 없잖아요. 오늘도 지금 이 방송도 지금 여기 신경이처럼 고개를 숙여가면서 거북목을 만들어 가면서 이렇게 이제 목을 파괴해 가면서 보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지금 아차 뜨끔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자, 일단은 바로 고개부터 펴 주시고 고개만 펴시면 안 되고 허리도 같이 펴시고 반듯한 자세로 눈높이까지 스마트폰을 올려서 요렇게 보셔야 됩니다. 요렇게 숙이고 보시면은 뒤쪽으로 디스크가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활 습관을 가져야 되는지 또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자, 병원 치료만 받으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운동도 해야 되고 생활 습관 개선도 병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에 이제 대부분 이제 스마트폰도 많이 보시고 노트북도 많이 하고 컴퓨터 작업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어떤 세팅을 해야 되고 어떤 장비를 들여 놔야 되고 또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 내가 쓰는 의자는 어떤 게 좋고 어떤 옵션이 있어야 되고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아니면은 내가 평소에 수면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고 베개는 어떤 것을 사용해야 되는지 샤워나 목욕 중에 어떻게 하는 게 더 척추 건강에 좋을지 그리고 가방은 어떤 것을 메고 다닐지 운동화는 어떤 것을 써야 될지 하는 일상생활에 광범위하게 걸쳐서 척추에 관련된 물건들을 말씀드리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고 어떤 제품을 골라야 되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 통증을 위한 생활 습관 2025년 6월 13일 방송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뒷목이 아프면서 뒤통수 쪽 두통이 있어요?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게 디스크나 협착증에서 되게 흔한 증상이거든요. 디스크가 튀어나오면은 당연히 뒷목이 아프겠죠. 만약에 그쪽이라고만 하면은. 근데 뒷목이 아프면은 근육이 또 뭉쳐지겠지요. 그러면은 이게 뒤통수 신경이라고 해 가지고 요렇게 뒤통수로 넘어가는 신경이 있어요. 그 신경이 이제 근육에 감싸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근육이 뭉치게 되고 근육이 누르게 되면은 이 신경이 이제 눌리게 되겠죠? 그러면 아프겠죠? 그렇기 때문에 뒷목도 아프고 이 신경을 따라서 쭉쭉쭉쭉 위로 올라와서 두통도 생기고 그다음에는 안면 쪽까지 아프게 되는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